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모아텍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요,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지금 당장의 처참한 현실, 이 두 가지가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정말 전형적인 투자 딜레마의 교과서 같은 사례죠.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기업의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아텍의 매력, 그리고 동시에 리스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을 보면 AI 로봇과 전기차의 핵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경과 근육이 될 초정밀 모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잠재력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심각한 영업 손실에 재무 상태도 불안불안한 아주 냉혹한 현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기업, 먼지를 털어내면 빛을 발할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그럴듯한 미래 이야기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위험한 가치 함정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른바 매수 관점의 핵심 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 회사의 미래에 베팅해야 하는 걸까요? 모아텍의 기술은요, 그냥 미래 산업도 아니고 앞으로 가장 거대해질 두 산업의 바로 그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챗GPT 같은 AI가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는 멀티모달 AI가 되려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팔다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정밀모터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시대, 즉 SDV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이런 차이는 기존 자동차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은 정밀 모터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시장 예측을 보면 멀티모달 AI 솔루션 시장이 2027년까지 무려 40%나 성장할 거라고 해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심장에서 모아텍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51.15%. 이게 뭐냐면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는 이런 작은 회사에 외국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다? 이거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경영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 즉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직접 나서서 주식을 다 사들여 상장 폐지를 하려고 했어요. 회사를 통째로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다는 게 역설적으로 시장에 엄청난 신호를 던져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부자들이 막대한 돈을 써서라도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했다? 그건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자기들끼리 확신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미래의 과실을 일반 주주들이랑 나눠 먹기 싫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죠. 이제부터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모아텍이 가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들, 즉 매도 관점의 근거들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리스크는요, 사실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172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까먹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 뼈아픈 증거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벌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건 마치 옛날 주수입원이었던 IT 부품이라는 낡은 다리는 무너져 가는데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부품이라는 새 다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그 어중간한 상태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새 다리를 짓느라 돈은 계속 쏟아붓고 있으니 현금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부적인 위험,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장 급한 불을 끄려고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관련 자회사 지분까지 팔고 있다는 점. 둘째,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SIB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인 폭탄 같은 거예요.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채권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던져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이 없어서 발이 묶여버리는 끔찍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매출 구조를 뜯어봐도 이게 좀 아슬아슬합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85%가
국내 시장에 물려 있어요. 물론 글로벌 경기가 나쁠 땐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만약 한국 경제가 휘청하면 모아텍은 피할 곳 없이 그냥 직격탄을 맞는 구조라는 거죠. 리스크 분산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한데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투자자 유형별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부터 딱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200원에서 3,400원 사이. 이 구간은 과거에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버텨줬던 아주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여기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4,300원에서 4,500원 구간은 최근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저항선이라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실현할 지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900원. 이 가격이 깨지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하는 우리 생명선 같은 가격입니다. 이건 기계적으로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건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자인지에 따라 답이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 단기 트레이더라면 제 대답은 강력 매도입니다. 쳐다보지도 마세요. 변동성은 크고 거래량은 없어서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훨씬 좋은 종목 널렸어요. 하지만 나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1년 이상 길게 가겠다 하시는 장기 가치 투자자라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죠. 핵심은 장기적인 턴어라운드니까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3,200원에서 3,400원 근처까지 밀릴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모아가는 겁니다. 결국 모아텍 투자는요, 눈앞에 보이는 재무제표라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절망과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AI와 전기차라는 거대한 서사가 가리키는 희망 사이의 격렬한 싸움터입니다. 여러분은 숫자로 증명된 절망과 아직 증명되지 않은 희망, 그 사이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